정신적 오염의 또 다른 측면은 불완전한 기억체계입니다. 우리 기억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매우 심각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어기제와 함께 작용하며 그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현상은 일시적 기억상실과 쾌의적 회상을 말합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가 술을 마시는 동안 일어나는 일들 중 어떤 특정한 일만을 기억합니다. 그리하여 불완전한 기억체계라고 합니다. 이 불완전한 기억체계는 알코올 중독이라는 질병의 전형적 특징입니다. 모든 알코올 중독자들에게서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불완전한 기억체계 세 가지를 알아봅시다. 첫째, 일시적 기억상실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방어기제인 부정함유와 투사는 자신의 음주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기억상실과 쾌의적 회상, 이 쾌의적 회상은 환자가 음주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파괴합니다. 일시적 기억상실은 기절이나 정신을 잃은 상태나 의식을 잃을 때까지 술을 마신 상태와는 다릅니다. 기억상실은 알코올로 유도된 건망증입니다. 만취자와 알코올 중독자는 기억상실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비행기를 조종하고 심지어 외과 수술까지 합니다. 또 가족과 친구들에게 아주 괴팍하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술에서 깨어나면 전혀 기억할 수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시적 기억상실이 일어나면 중독자는 매우 두려워하고 침울해집니다. 알코올 남용이 계속됨에 따라 기억상실은 더 불멸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독자의 행동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과 스스로 자신하는 것과 충동이 발생하면 다른 사람이 항상 부당하다는 생각을 갖게 할 뿐입니다. 이러한 기억상실은 중독자가 자신의 문제를 부인하는 데 일조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일시적 기억상실 또한 자신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인지하고 있고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기억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가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눈에 들어오는 것은 자기 천장입니다. 아, 무사히 집에 돌아왔구나. 그 첫 느낌은 안정입니다. 그 다음 그는 숙취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출근하기 위해 침대에서 기어 나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행동은 전날과 동일합니다. 어제 아침 아내에게도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굳게 약속했었습니다. 그 약속이 생각나자 두 번째로 말할 수 없는 공포가 밀려옵니다. 약속을 어기고 또 마신 일과 일시적 기억상실 상태에서 부린 추태를 기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 선택 중 하나입니다. 그 중 하나는 그 공포가 의식세계에 남아있도록 하고 그가 기억할 수 있는 모든 부분까지 상세히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것에 신경을 끄는 겁니다. 물론 모든 것에 본능적이 되고 두 번째 선택으로 기울게 됩니다. 출근 준비에 20분은 좋게 걸릴 겁니다. 서둘러야지. 세면을 하고 면도를 하고 옷을 찾아 입습니다. 그 순간에 또박또박 수치스러운 기억들과 공포가 떠오릅니다. 매 순간 그런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성공적으로 가위질하여 잘라냅니다. 그는 바쁜 척하고 또 천연덕스럽게 미소까지 지으며 식탁에 앉습니다. 빨리 식사를 마치고 출근해 어제의 일을 마쳐야지 하고 생각합니다. 어젯밤 사건은 완전히 무의식에 억압합니다. 그러나 그는 아침 식사를 위한 식탁에서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식탁 맞은편에서 분노에 찬 얼굴이 앉아 있습니다. 아내는 어젯밤이 다른 날과 다름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은 항상 보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이나 후회하는 기색이 전혀 없는 얼굴입니다. 그의 억압은 너무 강합니다. 그는 일그러진 가족의 모습을 보며 진실한 걱정까지 합니다.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이런 에피소드가 더해감에 따라 환자의 진행되어가는 망상을 조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과학적으로 기억상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진행됨에 따라 삶의 전체 부분이 실제로 잊혀집니다. 그의 기억력은 진행되어가는 질병의 심각성 인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의 행동이 기이할수록 더 강하게 억압은 본능적으로 나타납니다. 결과적으로 우울이 나타납니다. 불안, 적개심, 원한, 자기협일이 나타나고 만성 우울증도 심해집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방어기제를 요약하면 알코올에 의존된 사람은 두 가지 요소와 함께 진행됨으로써 현실감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방어기제와 외국입니다. 둘중 어느 하나만 있어도 판단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케 합니다. 환자인 알코올 중독자는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완고한 방어 체계와 왜곡된 기억이 도움을 거절하게 만듭니다. 그것들은 자신은 환자가 아니라고 믿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억압과 쾌적 해석입니다. 불완전한 기억 체계에서 가장 파괴력이 크고 이해하기 힘들며 가장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 쾌적 해석입니다. 쾌적 해석은 음주와 관련된 좋은 기억들만 골라서 기억하고 나쁜 기억들은 망각, 즉 생각하지 않으려고 기억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기분 좋은 경험을 합니다. 모든 것을 전부 나쁘다고 말한다면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일 겁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 알코올은 기분 좋게 하는 것이며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른바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긍정적 강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런 확신은 술로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도 점차 사라지지 않고 우리 뇌를 지배합니다. 알코올의 의존성이 더 깊어지고 중독이 악화되면서 불완전한 기억 체계는 자기 친구인 알코올을 옹호하고 부정적인 기억들을 억압하게 됩니다. 술과 관련된 기억 중 나쁜 기억을 기억하면 괴롭고 나아가 마시지 못하게 함으로써 마시기 위해서는 좋은 기억만 선별해, 즉 골라서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도 부정할 수 없는 나쁜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다시 말해 당혹감이나 죄책감, 수치심, 고통 혹은 다른 부정적인 감정들을 느낄 때마다 우리 의식을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이나 장소 또는 사건을 탓하며 거기에 자신의 감정을 투사시킵니다. 이러한 방어기제는 계속해서 쾌적 회상을 자극하는 그릇된 기억체계와 함께 움직이며 우리를 알코올 중독이라는 속박 속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들 기억 창고 속에는 알코올은 결코 좋지 않으며 해를 끼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임하지 않은 부정적인 기억들도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정적인 기억들은 기분 좋은 기억들로 덮어버립니다. 이 기분 좋은 기억들은 술과 직접 관련된 기억들입니다. 그래서 운주와 더불어 기억되는 것은 그 알코올이 만들어주는 좋은 기분입니다. 술꾼들의 음주 경험담을 들어보면 이런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모두가 음주 경험담입니다. 실수의 경험담은 술꾼이라면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실수를 유머를 곁들여 재미있게 가공을 합니다. 이런 알코올 사용이 좋은 일이라는 강렬한 메시지가 위험한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아주 단단히 고착된 방어기제와 불완전한 기억체계 때문에 쾌적 해석은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난제가 됩니다. 어떤 종류의 알코올을 사용하든 정치적 요구로 부인과 합리화와 투사와 그릇된 기억체계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중독이 진행되는 동안 갈수록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다음에 감정 문제인데 우리 감정도 오염이 됩니다. 알코올 사용으로 우리 기분이 달라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기분이 계속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결국 알코올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감정상 규정이 깨어지고 그래서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감정이 생기면 곧바로 감정을 억압하고 알코올로 처리하기 때문에 정상 상태의 실제 감정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감정은 알코올에 의해 변화가 생깁니다. 기분이 더 좋아지기 위해 더 많은 알코올에 의한 쾌 상태를 추구하기 때문에 자신의 실제 감정을 무시하는 생활 습관을 갖게 됩니다. 알코올에 의존적인 사람은 알코올 그 자체에도 중독이지만 또한 그 알코올이 인체에 주입되면서 생기는 기분의 중독이 됩니다. 이 기분 중독은 대다수 알코올 중독자가 다중 중독이 되는 주된 이유입니다. 실제 외국에서는 알코올 중독으로 시작하여 마약에까지 손을 뻗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는 보통 알코올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알코올을 입수하지 못하면 입수할 수 있는 다른 약물을 사용하는 겁니다. 알코올이 아니더라도 도박으로 옮겨가는 환자들도 가끔 만납니다. 또 어느 약물이 다른 것보다 더 좋은 기분을 준다면 그 약물로 대체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코로 흡입하든 주사기를 사용하든 담배처럼 피우든 술로 마시든 인체에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에 문제를 두지 않습니다. 중독자가 추구하는 것은 약물이나 알코올이 인체에 들어와서
그 신체적 반응으로 생기는 쾌감, 좋은 기분, 고조된 느낌입니다. 약물이나 알코올에 의존된 사람은 이러한 좋은 기분을 느끼기 위해 무슨 짓이든 가리지 않고 찾습니다. 또한 우리 의지도 오염이 됩니다. 알코올로 인해 우리 지적 상태와 감정이 기만당한 상태에서 동시에 신체적 중독과 갈망이 진행되고 더불어 우리 의지도 유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욕구 상태로 전락하고 맙니다. 우리는 의지를 갖고 있으나 그 의지를 중독, 갈등, 충동에 완전히 바치고 있습니다. 어느 중독자가 비아냥하는 말투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술이 안 끊어지죠? 그래서 되물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술 끊기 무엇을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술 끊기 한 일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술을 마시기 위해서 한 노력은 엄청난다는 것을 알고 그는 말을 잃었습니다. 의지를 술 마시는데 모두 사용한 겁니다. 사람의 의지를 100으로 가정해 봅시다. 그 100%의 의지를 우리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지방 고등학교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머리도 좋은 편이지만 다른 아이들과 달리 초중학교 시절부터 남달랐습니다. 오직 공부였습니다. 공부에 매달렸다가 힘들면 밖에 나와 잠시 놀다가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 아이는 과외 한 번 안 하고 S대에 진학했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의지력을 공부의 거의 80% 이상 사용한 겁니다. 중독자도 가지고 있는 의지력도 정상적인 사람들과 동일합니다. 근데 왜 그들은 의지력으로 술 못 끊는가? 그 이유는 그 의지를 술 끊는데 사용하지 않고 마시는데 거의 모두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마음의 그 오염, 감각의 오염, 이제 그것을 위한 그런 방어 기제. 방어 기제는 심리학의 그 기초 심리학을 배울 때 우리가 다 배우는 것인데 이렇게 또 음주자들이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는 것 우리 잘 아시고요. 핑계 대지 마시고 그냥 오염된 우리 몸과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그런 음주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세월이, 그런 시간이 올 때까지 우리 소장님과 계속 함께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